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트메가 128의 타이머 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트를 이제 완벽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어떤 깜빡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확한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어떤 뭐 주파수를 발생시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응용을 하는데 이 타이머 카운트를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PWM이라든가 펄스 폭을 가지고 어떤 그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이머를 아는 게 필수인데 타이머가 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타이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최근 뭐 AVR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아트메가 128의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8비트 타이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8비트고 나머지 2개가 16비트 타이머입니다. 여기 이제 타이머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머나 카운트나 똑같습니다. 모든 동작은 똑같고 단 한 개가 틀리는데 타이머는 이제 내부 그 클락 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타이머라고 하는 거고 카운트는 뭐냐면 외부에 어떤 펄스 입력을 받게 되면 그 펄스 개수가 몇 개냐 그 펄스 개수를 이제 카운트하게 되겠죠. 뭐 타이머도 똑같죠. 타이머도 내부 클락을 센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어쨌건 그 타이머는 이제 그 카운트하는 소스가 인풋이 뭐냐 내부 클락이다. 카운트는 뭐냐 외부의 핀에서 그 펄스를 가지고 카운트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동작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풋 셀렉트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레지스터 값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타이머가 되고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들링을 안 하게 되면 타이머로 동작됩니다. 그 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0일 때 타이머가 된다는 얘기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PWM PWM이라는 것은 이제 펄스 위드 폭 모듈레이션 변조죠. 펄스의 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타이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넘어갑시다. 자, 타임아웃 카운트. 여기 보면 이제 타이머로 동작하면 내부의 클럭을 이용하고 카운트로 동작하면 외부에 이런 펄스의 수를 이제 센다는 거죠. 외부에 핀 있습니다. 그 핀으로 입력되는 펄스를 세는 거죠. 0번하고 4개 중에 0번하고 2번 카운트가 타이머가 8비트입니다. 그리고 1번하고 3번은 16비트. 16비트니까 8비트면 0에서 FF까지 256개를 셀 수 있죠. 0부터 시작해갖고 255 그러면 256개가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0부터 65,535까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5,536개를 세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255에서 0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65,536개의 펄스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작이 됩니다. 오버플로가 되죠. 자, 그래서 타이머의 기본 동작은 이제 오버플로우 동작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는 뭐냐? 8비트 카운트 같은 경우는 FF 255까지 표시할 수 있죠. 그때 이제 클락이 한 번 더 들어오면 0으로 되죠. 그러면 카운트 값이 한 번 넘어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0으로 바뀌면서 그때 오버플로우를 발생합니다. 오버플로우 넘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치면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어떤 우리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적어 놓으면 그 값이 같을 때 이제 그 매치됐다고 이렇게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알려주는 비교 매치 동작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제 같으면 동작되는 거. 또 비교 매치를 등을 통해서 어떤 특정 핀으로 PWM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 폭 변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펄스 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거는 이제 듀티비라고 그럽니다. 듀티비가 이렇게 되면 원래 펄스 폭이 20인데 1인 순간이 5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냐? 20분의 5가 되겠죠. 여기 1인 순간이 10이면 20분의 10, 50%가 되고 15면 75%가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일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하게 되면 이때는 밝게 되고 이때는 어둡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좀 어떤 전력이 많이 공급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모터를 제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가 이제 4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0번하고 2번은 8비트 카운트고 나머지는 1번하고 3번은 16비트 카운트입니다. 자, 그 타이머에 카운트가 되려면 외부에 입력 핀을 썼을 경우에 이제 카운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타이머는 이제 내부 클럭이니까 그렇고 타이머는 뭐냐? 타이머는 내부 클럭을 쓰고 카운터는 뭐냐?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핀이 다 있습니다. T1 핀, T2 핀, T3 핀, TOSC1. 그 타이머 0번만 유일하게 외부의 어떤 그 입력을 받더라도 일반 입력을 받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제 오실레이터 그 발진기를 연결해 갖고 그 외부에 연결하는 뭐 32kV 발진기 kHz 32kHz 발진기를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뭐냐면 내부 클락이 죽더라도 이것만 동작시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CPU가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그거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동작을 안 하고 이 타이머 카운트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시키고 싶을 때 외부 오실레이터에 의해서 동작하고 일부 CPU의 일부 기능만 동작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T1, T2 단자에 무작위 어떤 그 규칙적이어도 상관없지만 비규칙적인
어떤 펄스파가 있다면 그걸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이게 타이머 카운트. T1 단자, T2, T3. 이 단자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케일러. 프리스케일러는 뭐냐? 우리가 16메가, 만약에 16MHz의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클락을 사용한다. 그러면 16메가면 뭐 약 1600만이죠. 그죠? 그래서 1600만 원이니까 그 펄스를 그냥 쓰게 되면 뭐 255야 뭐 잠깐이면 그냥 255가 돼버리겠죠. 8비트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좀 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프리스케일러 가지고 16메가가 들어오면 만약에 8로 세팅하면 8개가 들어올 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타이머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죠. 8개. 그러면 이제 2메가 입력한 거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32개가 들어오면 되고, 이거는 1024개가 들어오면, 1024개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카운트가 일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요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팅은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개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되겠죠. 7개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의 삼성. 2의 삼성이니까 3비트가 필요하겠죠. 3비트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그 컨트롤 레지스터에 3개의 비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프리스케일이 1024냐, 1이냐, 8이냐, 뭐 이런 이제 프리스케일, 그게 프리스케일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타이머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 쭉 이렇게 있죠. 레지스터들이. 자,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컨트롤 하게 되죠. 그 용어들을 이제 조금 익혀셔야 됩니다. 이걸 뭐 DCNT, 이 타이머 카운트 제로, 뭐 타이머 카운트 컨트롤 레지스터,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뭐 시퀀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 뭐 이런 레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는데, 타이머를 잘 사용한다.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지스터에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용법이 되겠죠. 여기 뭐 타이머 카운트 제로는 제로, 이 카운트 되면 0, 1, 2, 3, 4가 여기 표시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타이머를 실제적으로 컨트롤하는 제어 레지스터죠. 여기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프리스케일 값이 바뀐다든가, 뭐 동작 모드가 바뀐다든가, 뭐 그렇게 되고. 요 출력핀이 있으면 출력핀. 요거는 이제 PWM이나 뭐 여러 가지 동작시킬 때 요 출력의 핀을 1, 0로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을 시켜줍니다. 특수 용도에 따라서 이 핀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자, 타이머 카운트 1번하고 3번은 좀 복잡합니다. 비교 매치도 2개나 돼, 3개나 있고, 사용법도 좀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그러는 것은 이제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비트부터 완벽하게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프리스케일러. 뭐 여기 입력 클럭의 분주비라고 되어 있는데,
즉 뭐냐면 16메가를 가지고 바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금방 끝나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분주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주비만큼 그러니까 이 분주비는 8분주를 했다면 이 클락이 8개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카운터를 하나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1024다 그러면 1024개의 클락이 들어왔을 때 이제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0.63 마이크로세컨드 곱하기 분주가 1024다 그러면 곱하기 1024 하는 그 시간에 클락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수식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16메가를 가지고 8분주로 만약에 선택했다면 2MHz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2MHz는 그러면 한 번 1카운트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F분의 1이죠. 1초에 200만 번 하니까 1초를 200만으로 나누면 그 시간이 0.5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거죠. 0.5 마이크로세컨드 만에 1, 2, 3, 4 이렇게 증가된다는 거죠. 8일 경우 16메가 클락을 사용하는 아테메가 128에서 메인 클락이 16메가 들어갈 때 분주를 8 해놓으면 0.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 아테메가 128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P는 디지털, 인풋, 아웃풋을 이제 다 쓸 수 있죠. 뭐 C 포트, A 포트, F 포트, E 포트 뭐 등등 있는데 이제 타이머를 위해서 이제 해둔 포트들은 이런 포트들입니다. 이런 포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포트들은 이제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를 세팅해 갖고 사용하면 일반 입출력 핀으로는 사용 안 되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용도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이거밖에 없죠. 출력 핀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뭐 컴페어,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뭐 타이머 3번에 A 레지스터가 컴페어 했을 때 같을 때 뭐 어떻게 이 출력이 1이냐 제로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그 세팅 값에 따라 틀립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카운트 3에 아웃풋 컴페어 매치가 3일 매치 B가 똑같을 때 이 핀에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봅시다. T3 이거는 뭐예요? 입력이죠, 입력. 카운트로 동작될 때 3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입력입니다. 인풋 캡처 핀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펄스가 들어가면 카운팅을 해서 이 펄스에 따라서 카운트 값을 캡처를 합니다. 캡처하게 되면 그 펄스의 폭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용도로 쓰는 핀이고, 요거는 이제 오버플로가 아니라 아웃풋 컴페어 타이머 0번에서 사용하는 거고, 요것도 아웃풋 컴페어 A 레지스터하고 매치됐을 때 동작하는 핀. 요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머 1, 이게 16비트죠. 타이머 1과 타이머 3은 16비트입니다. 이거 뭐 잘못됐네요. 이게 3인데 ABC, AB, C가 어딨죠?
타이머 1도 이제 C가 있어야 되는데, C. 자, 요 TOSC 1, 2는 뭐냐면, 0번, 타이머 0번은, 외부 펄스가 아니고, 오실레이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럼 핀이 2개 나와야 되겠죠. 그죠? 2개의 오실레이터를 하면, 32kHz의 외부 클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풋 캡처 1번이고, 이 핀에 의해서 카운팅이 시작되고, 이 핀에 또 펄스가 들어올 때 그때 값을 캡처해 갖고 그 뭐 펄스 폭을 잰다든가 뭐 등등 할 수 있습니다. 요거 T1, T2 타이머 카운트로 1번 타이머를 카운트로 쓸 때 여기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2번 카운터 입력이고, 요거는 아프 컴페어 2번. 2번이 8비트 타이머죠. 이렇게 돼 있고. 요 0번 타이머 0번에 아프 컴페어. 매치되면 여기에 이제 1이 되든가, 그것도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의 값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동작되는 핀들이 있습니다. 이 핀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는 그냥 입출력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핀으로 사용할 때는 만약에 이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핀을 사용해야 되겠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자, 타이머 카운트의 심볼에서 뭐 보텀, 맥스,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카운터 될 때 보면 이제 제일 하단이죠. 버튼 값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0, 1에서 255 됐다가 0으로 된다든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 0으로 된다든가, 이게 카운트 값의 가장 밑에 값은 0이겠죠. 그죠? 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바텀 값이고, 맥스는 그 카운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고요. 최대값 뭐 256이고 65,535가 되겠죠. 255고. 탑은 뭐냐? 동작 모드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거는 탑이 8비트는 뭐 탑이 그냥 8비트니까, 근데 16비트는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탑이 그 탑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값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운트의 모드 값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8비트 카운트에서 탑이 요럴 때 OCR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값하고 일치되면 뭐 클리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이게 탑 값이 되겠죠. FF 값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탑은. 자, 8비트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클락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00, 01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FF 되면 00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카운트 2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이 책이 잘못됐어요. 255가, 이거는 이제, 펄스의 개수죠. 0에서 펄스 개수가 하나가 딱 나오면 그때 이제 1이 되고, 또 펄스 개수가 하나 더 오면 2가 되고, 세 번째 펄스가 오면 이제 3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펄스가 오고 나서 바뀌고. 그래서 256개의 펄스가 딱 오면 0으로 바뀐다는 거죠. 0으로. 그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똑같죠?
자, 이거 FF가 256이라는 게 아닙니다. 펄스의 개수가 0일 때 받으니까 256개 6일 때 이제 0으로 바뀌겠죠. 특징은 뭐 싱글 채널 카운트다, 비교 매치 타이머, 오토 리로드 되고 뭐 등등인데, 이제 직접 한번 보면서 여기 IO 클럭을 독립적으로 외부 32kHz를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트 0은 어떻게 돼요? 외부 펄스를 카운트할 기능이 없습니다. 32kHz 인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가. 자, 클럭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클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내부 클럭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오실레이터를 여기 외부에서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32kHz.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거죠. 자, 타이머 카운트 2는 내부 클럭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에 T2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 차이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어떤 특정 값을 적어 놓으면 그거 같아질 때, 카운트 값이 같아질 때 어떤 동작을 일으키고, 웨이브폼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파형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때 OC 제로, 아웃풋 컴페어 출력 0번, 그 타이머 0번이니까 0번 핀에 출력이 나가는 건데, 이건 핀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있는 네모는 전부 다 핀입니다. 핀. T2도 핀, OC2도 핀. 요 네모난 거. 이건 레지스터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8비트로 카운트 되는 거는 여기가 되겠죠. 이건 컨트롤 레지스터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세팅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컨트롤 되는 거죠. 자, 클럭은 이제 들어가면 이거 오실레이터 32kHz를 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고요. 타이머 카운트 0번만 그런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제 프리스케일을 통해서 몇 개 카운트 하면 여기 들어갈지 이제 결정되는 거죠. 뭐 8개 들어오면, 클락이 8개 들어오면 이제 여기 그때마다 클락이 들어간다 등등 뭐 동작이 되겠죠. 이거는 뭐 T2에 오는 거하고 프리스케일에서 오는 거하고, 이거는 타이머 2, 타이머 카운트 2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출력 비교기가 있죠. 출력 비교. OCR, 아웃풋 컴페어. 자, 클락이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에는 이제 0번이면 0번, N은 여기 이제 0, 1, 2, 3 이렇게 카운트 번호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OCR 레지스터 값하고 이 카운트 값이 항상 비교하고 있다가 비교 같으면 이제 비교 매치가 돼갖고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거죠.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에 여기 표시가 돼 있고 1로 표시하고, 요 플래그를 표시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에 1로 표시되고, 다음
타이머 카운터에 출력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발생된다는 거죠.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돼 있으면 이제 서비스 루틴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되고 하니까 뭐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번 소스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적인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럽트 비교 인터럽트 루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아졌을 때 바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OC핀, 아웃풋 컴페어 핀에 의해서 파형이 출력이 됩니다. 1이 되든 0이 되든 뭐 어떤 세팅된 데 따라서 출력이 되겠죠. 자, 뭐 PW 글리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타이머가 탑이나 바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떤 값을 적으면 그 레지스터의 값을 적을 때 특히 이제 뭐 OCR 뭐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적었는데 지금 한창 1, 2, 3, 4, 5, 6, 7, 8 카운트 하고 있는데 3을 카운트 하는데 2를 적었다 이거죠. 그럼 또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3이 4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또 값을 바꿔 버리면 4인지 3인지 뭐 또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한쪽은 이제 읽고 한쪽은 쓰고 뭐 이렇게 되면 읽고 쓰는 속도가 동시에 이제 오게 되면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충돌 생기는 걸 뭐 글리치라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OCR 리스트의 값을 내가 어떤 값을 적으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뀌지 않고 탑이나 버텀에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어떤 타이머가 카운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때 중간에 쓰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카운트가 탑으로 올라가서 0으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탑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올라갔을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뭐 그런 용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글리치 발생을 방지한다는 거는 한쪽은 읽고 한쪽은 쓰고 그러면 어떤 타이밍의 차이에서 어떨 때는 이게 적용이 되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카운트가 5일 때 만약에 이제 OCR 카운트 값을 10을 적어줬다 그러면 10 됐을 때 동작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카운트 값이 지금 10이야. 10인데 지금 나는 9를 줬어. 그러면 이 OCR 레지스터 값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비교한 레지스터 값은 내가 적을 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카운트 값이 탑에서 바로 그때 한 번 딱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카운트에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카운팅 하고 있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아, 내가 지금 이걸 쓰더라도 지금 카운트 되는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단 탑이나 바텀으로 뭐 다운 카운트다 그러면 바텀에 떨어지면 그때 그 직전에 적어놓은 OCR 값이 적용이 돼서 동작이 된다. OCR 레지스터의 값이
동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CTC 모드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요거는 그냥 이중 버퍼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리치가 발생할 수 있죠. CTC 모드를 함부로 적어버리면, CTC가 뭐냐면 카운트가 클리어 되는 거죠. 그 값이 되면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잘못 적어 놓으면 어떨 때는 바로 적용이 되고 어떨 때는 바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냐, 요런 그 특징이 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특징이 있구나. 가능하면 빨리 이제 적용시키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OCR 레지스터와 카운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내부에서는 항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다가 같으면 여기서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동작 뭐 0으로 떨어질 수도, 바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탑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값이 탑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동작이 됩니다. 어떤 여기 세팅 값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나갑니다. OC 제로에 제로 핀에 110인 펄스 파잉이 이제 갈 수 있겠죠. 어떤 모양이 될지는 이제 이 레지스터에 세팅된 값을 다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동작이 됩니다. 출력, 비교 매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값들에 의해서 핀에 어떤 출력이 나갈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머 0번하고 2번에 이제 레지스터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 타이머 카운트 0번, 1번 레지스터가 있겠죠. 이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가 이제 입력 클락이 들어오게 되면 카운팅이 됩니다. 0, 1, 2, 3, 4 이렇게 카운팅이 쭉 올라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255까지 올라가는 레지스터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어떤 값을 직접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의 값을 만약에 100을 적었다 그러면 100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100, 101, 102, 103. 요 초기의 카운트 값을 적어주는 거는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쓸 때, 아주 심플하게 쓸 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카운트 값이 내가 만약 255를 적어놨다. 그러면 펄스 하나가 들어오면, 카운트 하나가 증가하면 오버플로우가 되어버리겠죠. 만약 250을 적었다. 그러면 카운트가 6이 되면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뜨겠죠. 그럼 굉장히 인터럽트가 빨리 뜨겠죠. 그래서 100이면 156개의 펄스가 들어올 때 클락이 카운트 될 때, 그때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0에서 256까지 5까지 카운트 되게끔 해주면 오버플로우가 그만큼 오래 255가 될 때까지 이제 인터럽트가 안 걸리다가 그때 걸리는 거고, 여기 특정 값을 만약에 높은 값을 적어주면 256 마이너스 적어준 값만큼의 개수 타이머가 동작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겠죠. 자, 그런 거고, 이 타이머에 어떤 뭐 프리스케일 값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모드를 제어하려면 여기 이제 이 레지스터에 세팅을 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게끔 할 거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OCR 레지스터는 여기 이제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에 어떤 OCR 레지스터를 사용하게끔 그런 모드가 됐을 때 여기 이제 이 값을 적어주면 이 값과 카운트 값이 같아졌을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전부 다 이제 8비트죠. 8비트.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입니다. 여기 마스크를 해야만이 이제 그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이게 8비트니까 8개의 인터럽트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타이머 0번에서 8개가 다 쓰는 게 아니고 타이머 0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어떻게 출력 비교라든가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라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2개 쓰겠죠. 2개. 나머지는 타이머 0번이나 뭐 0번 외에 1번, 2번, 3번 이 사용합니다. 타이머 카운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가 있어요.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가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그 플래그 해당 인터럽트에서 플래그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플래그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제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떴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차례대로 처리되겠죠. 자, ASSR은 비동기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어떤 인풋 값이라든가 등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의 어떤 값을 적고 할 때 비동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기능 IO 레지스터 펑션 레지스터 있고 한번 상세한 내용은 각 레지스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트 값은 뭐 8비트니까 0000부터 이렇게 있겠죠. 2번 타이머 카운트 2도 2번 타이머 카운트도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리드 라이트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뭐 적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초기 값은 0이고요. 컨트롤 레지스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컨트롤 레지스터 0번, 2번 뭐 똑같습니다. 요건 0번에 관한 거, 요건 2번에 관한 거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묶음, 그 다음에 세 가지네요. 콤하고 여기 WGM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따라 틀리죠. 이거 보면 0, 1, 2 여기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000, 001, 010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동작이 틀리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더 00, 01, 10 요건 거꾸로 됐어요. 여기 거꾸로 여기가 1이고 여기 0이죠. 10, 00, 01, 10, 11에 따라서 파형 그거는 출력 핀에 아프 컴페어 매치가 됐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핀에 출력 나가는 형태가 결정되겠죠. 요거는 뭐냐면 아프 컴페어 그 출력 핀 50핀을 강제로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1을 적게 되면 그 핀에 출력이 1이 나가는 거죠. 그 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 핀은 내가 강제로 컨트롤 하지 않고 타이머 카운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1과 0가 나갈 수 있는데 강제로 내가 어떤 값을 적어서 출력을 하고 싶은 이 비트를 핸들링 하게 되면 강제로 1이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1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기능이 WGM 0001과 COM 0100 또 CS 요게 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합니다. 타이머를. 자, 저게 뭐냐? 자, 이거 봅시다. WGM 0001 그 핀이 00일 때는 노멀 보통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0부터 FF까지 그냥 동작하는 거죠. 중간에 끊기는 게 없습니다. FF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FF 됐다가 0 될 때 뭐 인터럽트 뜨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동작이 됩니다. 0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 전부 다 웨이브 폼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출력 핀의 파형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0일일 때는 그 위상 교정 PWM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자 뭐 1에서 0, 0에서 1, 1에서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되는데 카운팅이 그런 식으로 가죠. 카운팅이 그런 식으로 가면서 출력이 나갑니다. 그 다음 CTC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OCR 레지스터의 값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8 하다가 100이 되면 즉시 어떻게 되느냐면 0으로 바뀌어요. 0으로. 버텀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맥스 값이 되는 거죠. 100에서 100일 때가 아니고 100에서 다음 클락이 왔을 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항상 동작이 그렇게 됩니다. 자, 패스트 피터블렘은 뭐냐? 이거는 이제 요거에 비해서 이제 2배로 PWM 파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동작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 컴페어 매치가 어떻게 동작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드가 그 노멀 모드가 있고 CTC 모드가 있고 PC PWM 모드가 있고 패스트 PWM 모드가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요 값에 따라서 모드가 이렇게 바뀌니까 요건 어디예요? 여기 비트, 요 비트와 요 비트. 요 비트와 요 비트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요 비트의 값이 00일 때, 0일일 때 기능이 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노멀 모드, 우리가 보통 이제 노멀 모드를 많이 써요. 노멀 모드 쓰면 아프 컴페어 P는 이제 사용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는 노멀 모드에는 노멀 모드일 때는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건 안 쓰고. 컴페어 매치가 선을 때는 여기 이제 00일 때는 안 쓰는 거고, 이때는 선다는 얘기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OCN의 출력이 요 컴페어 매치 될 때 어떻게 되느냐, 1이면 0, 0이면 1,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비교 매치 될 때 어떻게 되냐, 0으로 된다. 0으로. 그럼 1이 돼 있다가,
0으로 바뀌는 거죠. 0으로. 쭉 그 부분에. 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자, 1, 2, 3, 4, 100이었다면 자, 100일 되는 순간 0이 되는 거죠. 처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1로 돼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비교 매체에서 1로 세팅되는 거죠. 비교 매체에서.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0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0으로 돼 있다가 비교 매체에서 1로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평상시 1로 돼 있다가 0, 1, 2, 3, 4 그때는 1이었다가 이 시점에서 0으로 클리어 되는 거죠. 자, PCPWM 모드도 마찬가지로 아프 컴페어는 00일 때는 이제 동작이 안 된다는 거고, 아프 컴페어가 자, 뭐 이때는 사용 안 되고 10, 11 요게 따라 이제 다 틀린데, 이건 그림으로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PWM으로 제어하고자 할 때는 이 모드를 가지고 제어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아프 컴페어 0번 핀, 1번 핀, 2번 핀, 3번 핀의 외부에 어떤 출력을 연결해서 뭐 LED를 제어한다든가 모터를 제어한다든가 뭐 전력을 제어한다든가 등등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케일 이제 값을 이제 제어하는 거죠. 이 값에 따라서. 자, 이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이 클락이 어떤 클락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게 내부 클락이 올지 오실레이터로 올지. 요거는 이제 AS0 어싱크로너스 그 레지스터 그쪽에 요 세팅하는 게 있어요. 그 값에서 요거는 결정이 됩니다. 자, 10비트 타이머 카운트 프리스케일러 중에 이 중에 골라서 이제 어느 하나가 되겠죠. 여기 만약에 112를 넣었다. 그러면 1024개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이 일씩 증가하는 거죠. 카운트 간격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간격이 넓다는 거죠. 그럼 정밀도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32로 했을 때 넣었을 때 만약에 카운트 값이 2가 증가했다. 그럼 64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씩 증가하겠죠. 1씩. 2일 때 1이 되는 거죠. 간격이 그만큼 여기 분주를 많이 하면 넓게 되겠죠. 자, 2번은 이제 여기 카운트 2번에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카운트 0. 마찬가지 똑같죠. 그죠? 클락을 각각을 쓰게 됩니다. T1, T2, T3. 뭐 프리스케일러는 똑같이 동작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0번하고 자 1번, 2번, 3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프리스케일러 값이 요 111일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T2의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언제 동작하느냐. 요 CS 값도 각 타이머마다 틀리니까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영변할 때는 이거 111까지 쓰는데 여기서는
101 했을 때 천입차가 된다는 거죠. 타임 카운트 이번을 했을 때는. 자, 오셜 레지스터. 오셜 레지스터는 어떤 특정한 값을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돼. 카운트 값이 이 값이 됐을 때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 도달했을 때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타이머 마스크, 인터럽터 마스크. 타이머 인터럽터 마스크에는 여기 보면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타이머 0번에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2번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하나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 비트를 1로 해놓으면 타이머 0번이 오버플로우가 걸렸을 때 인터럽트가 동작이 돼요. 0 해놓으면 오버플로우가 될 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이 안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아프 컴페어 인터럽트예요. 아프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 아웃풋 컴페어 매치 인터럽트를 세팅해야만이 타이머 값과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하고 일치될 때 인터럽트가 뜹니다. 자, 플래그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자, 인터럽트가 떴을 때 이 플래그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뜨면 여기 1 되고, 뭐 여기 아웃풋 컴페어 매치가 됐을 때 여기가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0으로 됩니다. 이 루틴을 특별히 이제 뭐 직접 핸들링 할 일은 없습니다. 자, 어싱크로너스 스테이터스 리스터 있죠. 그중에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AS0 요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소스가 뭘로 바뀐다고요? 클락 소스가 입력 IO가 아니고 내부 클락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32kHz 바뀌는 거죠.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요 비트에 따라. 요건 타이머 카운트 값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동작될 때 서로 충돌 생기지 않도록 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보고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동작 모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노멀 모드는 단순하게 동작되는 거고 오버플로우 될 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고 이제 아웃풋 컴페어 매치 됐을 때 나오는 출력 P는 동작은 안 됩니다. 노멀 모드. CTC 모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컴페어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적어주면 이 CTC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그 값이 되면 0으로 클리어 되는 거죠. 자, 클리어 되는 거죠. 매치됐을 때 클리어 돼. 타이머가 클리어 돼. 만약에 100을 해놓으면 0에서부터 쭉 카운트 되다가 100 딱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100에서 이제 계속 이제 100 0이다가 막 50 적어주면 50에 0이 되고 25 적어주면 25 0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토글로 돼 있다면 여기 어떻게 1 됐다가
0 됐다가 요거 아웃풋 컴페어 그 매치 되는 순간 컴페어 레지스터와 카운트 값이 같아지는 순간 0으로 떨어지면서 어, 아웃풋 컴페어 매치 출력 P는 토글이 됩니다. 1은 0으로 0으로. 그래서 이 값이 작게 내가 세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이렇게 빨리 바뀌죠. 빨리 펄스가 빨리 이렇게 되고 이제 올리면 큰 값을 주게 되면 펄스 폭이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인터럽트는 언제 뜨느냐? 그 아웃풋 컴페어 매치 됐을 때 뜨겠죠. 오버플로는 아직 갈 수가 없으니까 255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오버플로가 되는데 아웃풋 컴페어 매치로 동작 CTC로 동작하면 이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 그 값이 255가 아닌 이상은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버플로 인터럽트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때는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 그 인터럽트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 P는 이때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이 출력 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용도로 그 디지털 인풋 아웃풋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 모드를 동작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 노멀 모드로 동작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핀이 다른 용도로 쓴다면 노멀 모드에서 타이머를 써야 됩니다. 함부로 어떤 특정한 모드로 쓰면 원래 이 핀이 다르게 동작하겠죠. 타이머 카운트 인터럽트는 오버플로 매치 출력 비교 매치 인터럽트하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쓸지 요 핀의 출력을 어떻게 출력을 낼 것인가 뭐 이렇게 뭐 복잡한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값이 됐을 때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 값에서 클락 펄스가 하나 더 들어올 때 동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0에서 플러스 1에서 100으로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1개 펄스 들어올 때 동작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2는 뭐냐 그러면 토글이 되니까 그때마다 토글이 되니까 반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입력되는 프리스케일 되는 거니까 프리스케일만큼 클락이 지나고 나서 그때 동작되겠죠. 주파수를 나타내 주파수를. 자, 패스트 PWM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오버플로우 와 그 다음에 매치와 그 사이에서 이제 파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모드의 어떤 모드냐에 따라 틀리겠죠. 이게 1이냐 제로냐에 따라서 이제 패스트 PWM 뒤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모드가 어디 있나요? 타임 카운트 모드. 저 모드 선정하는 게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아프 컴페어 그 매치 됐을 때
어떨 때 0이냐 1이냐 거기에 따라서 10이냐 11이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 거죠.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출력도 나가고 이런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1로 있다가 여기 매치가 되면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텀으로 들어오면 그때 다시 1 됐다가 이런 파형이 이제 나온다. PWM 파형. 펄스 폭이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요 값을 바꾸게 되면 크게 하니까 넓게 나오고 좁게 하니까 좁게 나오고 낮은 값을 하니까 좁게 나오고 그래서 뭐 또 그냥 넘어갑시다. 자, 페이스 코렉트 PWM 모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마다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인터럽트 플래그가 세팅되면 그때부터 동작이 이제 되는 거죠. 동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값이 도달하면 그 값이 도달하면 동작이 된다. 그래서 그 값이 될 때마다 바뀌는 거죠. 될 때마다. 근데 카운트는 이제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뭐 되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특별히 복잡할 게 없습니다. 뭐냐면 주파수는 똑같은 거죠. 폭만 틀린다는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되냐 뭐 255가 되면 바로 뭐 255가 될 때 되는 게 아니고 255가 돼서 다시 펄스가 다음번 들어오게 되면 상태가 바뀌겠죠. 얘 0으로 바뀌겠죠. 그죠? 0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가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 벌써 준비를 했다가 다음 펄스가 시작될 때 다음 클락이 들어올 때 바로 이제 인터럽트가 뜬다. 그래서 동작을 쭉 보면 이제 이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끝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카운팅이 이제 증가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맥스가 버텀으로 바뀌면서 인터럽트가 뜬다는 거죠. 아웃풋 컴페어 레이스트 값하고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값이 카운트 값이 그 값이 되면 그 출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되고 나서 다음번 클락이 왔을 때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255가 들어왔다 그러면 255가 들어오면 100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100개의 펄스가 들어오면 여기 100이 되겠죠. 그럼 101개째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탑 마찬가지로 탑 여기서 이 펄스가 들어오면 탑으로 됐어요. 다음 펄스가 들어오면 이제 버텀으로 바뀌면서 여기 인터럽트가 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은 다 했는데 뭐 이해가 안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그 정도만 알고 직접 소스를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한번